스타벅스는 도시 주문 픽업을 전담으로 하는 소규모 매장을 열었고 드라이브 스루를 늘리는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 80%가 매장을 개편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스타벅스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주문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거래의 47%를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픽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주문 26% 차지를 했습니다. 당연히 온라인, 드라이브 스루, 그리고 안에서 매장에서 이용하시는 고객군들, 여러 가지 다양한 고객군들을 모으는 것이 스타벅스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 80% 매장 개편이 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2분기 보상 프로그램에 100만 명의 활성 회원이 추가가 되었고요. 약 2,400만 명의 활성 리워드 회원이 이제 미국 매장의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팬데믹 이전보다 많은 수치라고 해요. 10월 초에 4% 하락을 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지금 좀 시세가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었겠지만 월스트리트 평균 가격 예측 이 부분이 131.26달러라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 가격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갈 폭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레스토랑은 코로나 정면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기사로 또 10월 12일 날 기사가 나왔는데요. 회계연도 3분기 스타벅스 매출은 전년도 대비해서 78% 증가한 75억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 72억 달러를 초과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주당 수익 같은 경우에는 1.01달러로 전년도 0.46달러에 비하면 완전히 호의적이고 컨센서스 0.77달러를 웃도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케빈 존스 스타벅스 CEO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향상된 경험으로 규모의 성장 의제를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지금 현재 커피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외부 변수로 인해서 지금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고 어려워진다라기보다는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죠. 하지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규모의 성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실행해 나가면서 가격을 절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월등하게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판관비가 절약된다라는 관점에서는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분기 수익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285억 달러에서 293억 달러로 상향 조정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도이치뱅크스 애널리스트인 브레인 뮬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보류해서 매수로 우리는 상향을 하겠다, 상향 조정을 했어요. 목표 주가를 그래서 기존에 14.5% 상승한 127달러로 상승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중국의 매출이 지난 2년 동안 23% 증가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2년 단위의 계약이 순차적으로 가속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주문을 편리하게 하는 개인화로 인해서 디지털 고객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14명은 사야 된다. 그리고 5명은 홀드해야 된다.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평균 가격이 130.63달러예요. 가장 높은 금액이 145달러였고요. 그리고 최저 가격이 105달러였습니다. 이런 부분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들의 분석을 좀 해보면요. 35에서 55세 사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역시 수익률도 35세에서 55세 사이 분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었고요. 좀 특징적인 거라고 하면은 지난 30일 동안에 55세 이상의 분들이 더 많이 구매를 하셨다, 매수를 하셨다라는 거 체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1.2%가 스타벅스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이 1.2% 중에서도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의 3.9%를 스타벅스에 할당을 하고 있었던 평균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전에 꾸준히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던 그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수익 및 수익 성장 예측을 보면은요, 순이익이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급등하는 모습이 아니라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래프는 주가에도 반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래프도 역시 21년도 이제 하반기에 갈수록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그래프가 경사지고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봐서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급등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우량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심히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미래 성장 예측 역시 시장의 수익률이라던가 업계 수익률, 평균 수익률에 대비해서는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꾸준히 성장을 해나가는 기업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주요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지금 현재 브라질이라던가 콜롬비아의 생산 차질이라던가 유통 차질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커피콩이. 그 말은 뭐냐면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된다라고 하면은 뭐 인건비도 올라갔으니까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는 폭발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인원의 매장에 들어가는 인원을 제한시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그런 제한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테이블도 다시 다 갖다 놓고 사람들이, 제가 어제도 잠깐 말을 했지만, 직장을 다녀요. 이제 직장도 제대로 다닐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기존까지도 잘 다닌 분들도 많겠지만 직장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이 커피 한 잔 드실 거 아니에요. 뭐 식사하시고 드시던, 출근할 때 드시던, 퇴근할 때 드시던, 아니면 3번 다 드시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요는 폭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요 폭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은 오르는데 수요는 폭발한다. 예상되죠? 가격 인상. 가격 인상이 되면은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고 좀 짜증 나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또 근간이 될 수 있으니까 스타벅스 자체 내에서는 호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중국 성장은 지금 현재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매장을 늘리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 플러스 온라인 고객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화가 진행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충성 고객이 많기 때문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장 내 51%가 충성 고객이기 때문에 이 충성 고객과 관련된 뭐 이벤트라던가 뭐 보상 프로그램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픽업 등 다양한 판매 루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고, 이 판매 루트를 제공하는 매장을 80% 지금 현재 개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점포 확장을 꾸준히 하고 앞으로도 미국 중심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점포 확장에 힘을 쓰고 있다는 것도 이 스타벅스의 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나는 기본적 분석으로 스타벅스를 사겠어 라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좀 보시다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조금씩 모아가시는 부분들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리오프닝주로서 내년에 큰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얘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다음 달에 막 급등하는 거 아니야? 이런 관점으로 사는 주식은 절대 아니니까요. 그런 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프리미어라던가 업종 PER이라던가 이런 걸 좀 비교하고 난 그런 걸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스타벅스는 지금 접근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이다 라고 하면은 역시 차트 잘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타벅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